네. 2부에서는 현안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현안들이 또 선거의 주요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동안 야당이 그렇게 반대해왔던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하면서 결국 이제 곧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이 반대했던 것은 너무 법무부의 권한이 집중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힘이 너무 세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어제 MBC가 이런 점을 지적했습니다. 만약에 법무부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까지 검증을 하게 된다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다.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9명 전원이 현 정부 5년 사이에 임기를 마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과연 법무부가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인사검증하는 것 괜찮겠느냐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인사검증을 하다 보면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 정보를 수사에 활용하지 않겠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를 반드시 하게끔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검증 때 살펴보는 게 위장전입, 농지매입, 탈세 이런 경우에는 다 이게 형사처벌 대상 범죄들인데 그것을 인지하고 수사를 안 하면 그건 또 법을 어기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방지 대책 같은 것이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출범하게 되면 성급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다음 달쯤 지금 인사정보관리단 출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지적을 새겨 들어야 할 만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두 가지 부분인데, 뭐 물론 이제 그것은 인사혁신처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과거에는 대통령실에 두었다면 그것을 법무부에 둘 수 있다. 그것은 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왜 하필 그 위에 수장인 한동훈이냐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헌법재판관이라든지 또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그야말로 델리케이트한 문제에 스스로 빠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차피 이 인사정보관리단은 어디에 놓아두어도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두어도 법무부에 두어도 군인도 와야 되고 경찰도 와야 되고 국정원도 와야 되는, 또 국세청도 와야 되는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왜 법무부에 두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야 말하자면 행안부에 두면서 그 똑같이 뭐 검사도 파견하고 뭐 민정수석실이나 똑같은 거죠.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하는 것도 결국 민정수석실은 없앴다고 얘기하지만 법무부 안에 민정수석실을 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플러스 민정수석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실컷 스크린하고 난 걸 받아 가져가는 공직기관 비서관조차도 대검 출신이다, 고검 출신이다, 이런 정도 인사를 보는 시각이 너무 편협하다. 비리와 어떤 그런 부분만 보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비판을 해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렵사리 대통령께서 그런 결단을 내리신다면 이제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준하는 아무리 장관이 나는 모르겠다 별도의 공간에 둔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거나 정치권이 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데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대안, 그 시행령 규칙 이걸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성철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거의 김영주 의원님 얘기와 판단과 똑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근데 이미 뭐 시작을 했고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한번 시도해보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나오거나 부작용 나오면 좀 고쳐가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뭐 출발했는데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도 너무 좀 처음 시작도 안 했는데 발목 잡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 하에서 여러 가지 뭐 부작용, 갈등, 혼란이 나올 거다. 이거는 예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상이 안 나왔으면 좋겠고, 저희 뭐 김영주 의원님 같은 분이 비판하신 저런 부분들을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해 보인다. 한 가지만 더 붙이면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듯한 차라리 인사검증단, 차라리 이것이 검증하고 이 여기서 스크린했던 부분은 다 폐기한다든지 개인정보는 지킨다는 건데, 관리한다, DB로 구축한다,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관리단 이런 표현들 되게 국방부 쪽에 많이 있는 건데, 그런데 윤희석 대변인 이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민정수석실 폐지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민정수석실에 그동안 그 잘못된 부분들 그런 것이 연상이 되면서 그거는 참 없애는 게 맞겠다라고 했는데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기능을 인사정보관리단으로 가지고 오겠다라는 얘기를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것이었나 이렇게 좀 의아해하는 국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 관련해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는 청와대 내부 조직이 그것을 한다. 그런 어떤 이미지를 당연히 탈피해야 하고 또 한동훈 장관이 좋은 얘기를 했어요. 인사 검증이라는 업무를 통상 업무화하겠다. 예. 그 얘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질문도 받고 답변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뭔가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정치 관련된 일로 보이지 않고 상당히 검증이라는 기능에 치중한 그런 업무로 전환하겠다. 그런 의도로 지금 이게 됐는데 저는 앞서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문제점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일정 부분. 그런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라고 저는 봐요. 인사 검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추진하겠다. 그러면 인사 검증을 가장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검증이라는 기능을 가장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 휘하에 두는 게 맞다. 거기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여기서 잘 관리하고 책임질 일을 잘 하면서 뭔가 문제점을 없애가자. 이런 출발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정진남 교수 의견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일단은 저는 당장 논의를 좀 중단하고 이런 비판과 우려를 좀 들었으면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었어요. 예. 그러나 지금 사실 버스는 떠나버렸어요. 국무회의 오늘 통과시켜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어떤 비판의 문제의식들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는 것 같다. 저는 두 가지 포인트만 얘기를 하겠는데 우선 첫 번째 저는 크로스 체크 기능. 뭔가 이게 너무 지나치게 이 정보 독점이나 권한 남용의 가능성을 많이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 견제 장치로서의 크로스 체크 기능을 어떻게 좀 되살릴 건지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 예. 자, 인사의 추천부터 검증까지 다 검찰 출신들이 지금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하면 좀 상호 어떤 그 비판이랄까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을 좀 지금이라도 좀 보완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하나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앞서 앵커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른바 사법부의 독립 침해 가능성. 이를테면 최고 법관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대법관 이런 사람들의 검증까지를 예를 들면 검찰 출신들이 예. 또 법무부 검찰을 휘하에 두고 있는 법무부가 검증한다? 이건 사법부의 독립성과 어떤 그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우려가 누가 봐도 당연한 얘기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이 분리된 어떤 그 장치가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 저는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검찰공화국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지요. 자, 지금 하나를 만든다고 이렇게 시끄러운데 또 안 만든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특별감찰관. 원래 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감찰하는 그런 곳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 때 신설됐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특별감찰관 임명하지 않아서 계속 좀 야당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바로 이렇게 지명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그렇게 임명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은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느니 마느니 폐지하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측근이 전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특별감찰관을 두겠다는 거예요? 안 두겠다는 거예요? 이게? 두겠다 안 두겠다가 아니고요. 예. 국회에서 3명을 추천을 하면 3일 안에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렇게 해주면 하겠다는 의사표시죠. 예. 국회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국회에서 오면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자의적으로 제가 특별감찰관 지명해야 되니까 국회에서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상황은 아니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네. 국회가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난 5년간
그 이석수 초대 감찰관이 2016년 7월인가요? 관둔 이후로 지금 거의 뭐 6년 가까이 이 자리가 없잖아요. 이제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제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기능에 대해서 다 잊고 있는데 이걸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국회에서 그렇게 하면 당연히 임명하겠다는 거지. 이게 입법 사항인데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변경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영주 의원 그런가요? 이제 아마 이제 전체 구도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실 때문에 간섭받고 눈치 봤기 때문에 특별관찰관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됐었는데 자동으로 민정수석실이 없으니까 검찰과 경찰이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관찰관이 필요하냐 이런 논의까지 나올 수 있다고. 다만 특별관찰관의 경우에는 국회가 입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예를 건데 인사관리단처럼 뭐 시행령을 고쳐서 여기저기 둘 수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 이 국민의힘에서 입법 조치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특별감찰관 제도를 없애고 대신에 다른 보안 체제를 넣겠다 하는 구상을 내부적으로 짜고 있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뭐 대변인실이나 누군가가 그런 흐름들을 노출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논의 상황으로는. 따라서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런 것이 세간의 이야기가 되니까 이거 뭐 입법 사항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렇게만 이제 잘라버린 것이죠. 다만 김기현 원내대표 말씀을 들어보면 속내가 보입니다. 더 이상 민정수석실이 없는데 특별관찰관이 뭐 필요하냐.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누누이 특별감찰관 왜 임명 안 하냐 그렇게 주장했던 게 입장이 완전히 바뀐 태도로 보이고 있다. 그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여야가 바뀌면 뭐 조금씩 생각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주장했던 것을 안 하거나 뒤집으려면 합당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장성철 교수 네. 대변인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변인 일단 얘기했답니다. 그래요? 대변인이. 그러면 대변인은 대통령의 뜻과 다르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 논란을 사실은 자초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 완전히 정리를 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하면은 우리가 임명해야지. 우리가 뭐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저는 이러한 혼선이 빚어진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한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약속을 지켜야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도 수차례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했고 인수위 시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 되고 나서 특별감찰관 임명하면 우리 친인척 사촌 다 이 특별감찰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그대로 약속을 지키셔야지. 우리가 뭐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 중이니까 폐지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말과 행동과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야당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인데 저는 제발 약속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정기랑 교수 삥 돌아갈 것 없이 특별감찰관이 감찰하는 대상이 대통령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국민들이 대통령 배우자와 사촌 이내의 친족 대선 과정에 얼마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안 두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얼른 갖게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지요. 오해란 말이 당연히 그게 그렇게 이해하는 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 그다음에 뭐 장모 최은순 씨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어요. 그런 의혹들이 지금 다 해소됐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 친척 논란은 다시는 어떻게 보면 재현돼서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또 측근 비리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테면 좀 전에 장성철 교수 얘기처럼 무슨 약속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위법적 상황을 자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도 사실 위법 사항을 자초했던 건데 2014년에 관련법이 통과돼서 특별감찰관은 3년 임기로 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절차를 밟으면 될 일을 갖다가 이걸 논란을 시키는 것, 논란 자체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의도를 가진 것일 수밖에 없다. 자, 특별검찰관 임명 안 한다? 그럼 뭐 어떤 의미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측근 비리, 뭐 부인 뭐 관련된 의혹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뭉개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도 있지만 이제 한동훈 장관에게 측근 수사를 맡기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 법무부 장관 이미 한동훈 장관 측근 중에 측근이고 이미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또 최근에는 행안부 장관 고등학교 후배이자 뭐 직속 후배잖아요. 검찰 후배고. 자, 행안부 장관이 또 무슨 장관 사무를 좀 개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 거기에다가 치안이라는 걸 좀 추가해가지고 경찰 사무까지 쥐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법무부 검찰을 쥐고 있는 한동훈, 자 경찰을 쥐고 있는 이상민, 그 다음에 공직기관까지 또 뭐 이시훈 비서관 이렇게 돼버리면 도대체 친인척 비리, 감찰, 측근 비리가 제대로 되겠냐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려면 특별감찰관 임명을 통해서 그냥 해소시키면 될 일이다. 뭐 이것을 뭐 국회가 하면 할게요. 뭐 이런 얘기도 난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예. 하여튼 더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당장에 지금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동정을 놓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장성철 교수 보시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에 가가지고 같이 강아지랑 사진 찍고 잔디밭에서 사진 찍고 그 사진이 팬카페인가? 거기 이렇게 올라가고 참 보기 좋고 아름답나요? 답하기 어려운 문제를 저에게 질문해 주셔가지고 자, 뭐 옛날에는 옳은 소리 많이 하시더만. 안 가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이라는 곳이 물론 뭐 대통령 부인이니까 한번 가실 수가 있겠지만 그런 차원을 좀 넘어섰잖아요. 저희가 후보 시절에 보면은 저는요 내조만 열심히 할게요. 전혀 뭐 그런 거에 관여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러한 모습들이 나는 대통령 집무실까지 가서 대통령과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요, 내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 게 잘못이냐 아니면 네. 사진을 그런 식으로 비공식적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잘못이냐 이걸 좀 나눠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일단 거기 가는 것도 잘못이라고 봅니까? 저는 간 것이 공개된 거가 더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한번 가서 지금 우리 남편이 근무하는 데가 이런 데구나. 글쎄 이렇게 한번 볼 수 조용히 있지 않나요? 보고 오면 괜찮은데 그냥 다리를 꼬고 앉으셔가지고 토리랑 같이 사진을 찍는 모습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거 보고 좋아하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다정하고. 팬클럽이야 좋아하겠지만 저같이 이제 이런 평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저러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나는 힘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글쎄요. 근데 이제 청와대를 나왔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고 국민과 소통하고 친근한 대통령의 이미지 요즘에 이제 많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 남편이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일하는데 한번 가서 볼 수도 있고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얘기가 나온 김에 좀 정리는 해야죠. 윤희석 대변인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일단 그 장 교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집무실 가실 수도 있겠죠. 집무 시간이 아니라면, 업무 시간이 아니라면 그 갖고 뭐라고 하긴 좀 그럴 것 같고. 근데 거기에 가셨던 사진이 공개됐다는 거가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국민들이 판단을 할 때 공적 영역의 배우자라든지 이런 가족이 뭔가 작용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오바마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본인이 백악관에 가는 순간 자기하고 딸은 조연에 불과하고 예. 남편이 받는 그 혜택에 대해서 자기는 부수적으로 그 혜택을 같이 받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다. 예.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공개된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관련한 모든 어떤 뭐 영상 자료라든지 뭐 사진 자료라든지가 나가는 통로를 완벽하게 일원화 할 필요가 지금 있다. 지금 취임한 지 3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그게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된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대변인실을 통해서 이런 게 만약 나간다면 미국은 그렇잖아요. 백악관에서 사진 자료가 나와서 가족끼리 있는 것도 나오고 이렇게 일원화돼 있는데 예. 이게 이제 개인적인 어떤 통로로 해서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는 나가더라도 뭐 예를 들어 대변인실을 통해서 대통령실의 대변인실을 통해서 나가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기남 교수, 그 처음에는 도대체 그 사진을 누가 찍었냐, 어떻게 해서 이게 유출됐냐 이렇게 궁금해했는데 대충 이제 정리가 좀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핸드폰을 주면서 청와대 직원에게 찍어달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팬카페에 김건희 여사가 올렸고 대통령 부인이 이거 좀 찍어주세요 그러는데 그거 규정상 안 됩니다. 이럴 수 있는 대통령실 직원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그 대통령 부인인 그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분명하게 좀 분별력 있게 판단해야 될 문제다. 이게 집무실과 관저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관저는 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사적 공간에 더 가깝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집무실 같은 경우는 설사 방문이 앞서 여러 사람이 얘기했습니다만 방문을 할 수 있을지언정 비공개가 원칙이 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겠고, 저는 이번 그 김건희 씨의 이 사진 한 장으로 결국은 그동안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얘기해 왔던 소위 이른바 조용한 내조, 이건 쉽지 않겠다. 최근에 어떤 일련의 행보들을 보면 어쨌든 좀 적극적이고 좀 뭔가 이 전체적인 이 취임 초 이 분위기에 좀 들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우려를 지울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김영주 보시기에는 사진을 이렇게 올렸을 때는 뭔가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올렸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그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올렸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치적인 본인은. 고려 없이. 예. 그러니까 보는 본인이 이제 편안한 어떤 그 가족끼리의 모습을 담으니까 사적인 부분인데, 제일 크게 문제 삼은 것은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프로토콜이라는 여러 가지 해서는 안 된 일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 또 그랬을 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공무원들 수준에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가장 탄식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용산이든 뭐 청와대든 간에 대통령을 보필하는 분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당신들은 영원한 주인이 아니야.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대하여. 그리고 정확하게 제가 미국 가서 연수하면서 느낀 건 그런 거였습니다. 대사와 부대사의 관계가 굉장히 서로 견제하는. 그러니까 대사가 부대사 눈치를 보게 만드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들을 눈치 보는 시스템이 우리가 현존하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유일하게 가장 가능한 독재가 아닌 방식입니다. 누구나 다 방만해지고 누구나 다 무소불위의 권력 속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 아쉽어요.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을 때 찍을 수는 있으나 이건 함부로 유출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있는 전체 공무원들의 수준. 기재부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음에 내년에 새로 대통령이 될 텐데 당연히 내한테 예산 요구할 것이다. 미리 어디 만들어 놓자. 이런 어떤 일본의 정치가 망해지는 걸 그렇게 비판했잖아요. 미리 스스로가 그런 식으로 미리 엎드린다. 이제 이런 부분을 극복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안 됩니다. 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야 된다.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윤희석 대변인 보시기에 옆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오늘 시사 1번지 여기까지 하지요. 김영주 전 의원,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정기남 조선대 개군교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백운계 시사 1번지 내일 지방선거 날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